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리캡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t 시점이고 t에서 s만큼 더 나간 미래를 예측을 하고자 하고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시계열이 무빙 에버리지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갖는 시계열 값은 오늘의 잔차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진 그 과거의 잔차들을 이렇게 더한 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서 무빙 에버리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출했던 위너 콜머거로프 포뮬라는 오늘부터 s만큼 떨어진 미래 시점의 기대값은 x가 평균적으로 갚는 평균값에다가 그 다음에 베타 폴리노미알은 지금 요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그거를 s기만큼 보다 더 과거치만 취하고 어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취하고 거기다가 잔차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무빙 에버리지인 경우에는 잔차를 구하는 방식을 한 번 더 사용하면 여기서 베타를 인버트를 하고 그 다음에 x의 t 마이너스 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쓰려면 우리가 지금 뭘 가정했냐면 xt라는 프로세스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고 잔차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베타 폴리노미얼을 알아야지 이 공식을 써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베타 폴리노미얼은 뭐 어떤 가정에서 왔냐면 무빙 에버리지라는 프로세스에서 나온 코이피션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일단 확정이 되면 이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근데 오늘 공부할 거의 질문은 그렇다면 프로세스가 AR을 따르게 되면 즉 오늘의 데이터가 어제의 데이터에 그 다음에 그저께의 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AR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면 이 공식을 어떻게 응용을 해서 쓸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지금 그 방식을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준비한 익스펙테이션 공식은 무빙 에버리지의 코에피션트를 기반으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AR 프로세스일 경우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주어진 공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ARP 프로세스를 이런 4-25처럼 써보겠습니다. 자, P계의 레그 텀이 있고 XT를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거를 알파 폴리노미얼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은 곧 잔차와 같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ARP 프로세스를 표시를 한 거죠. P계만큼의 레기가 여기에 존재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고 만약에 이 알파라는 폴리노미얼 지금 보시면 알파라는 폴리노미얼은 이거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 알파라는 폴리노미얼을 만약에 인버트 할 수 있다면 자, 알파의 L의 XT를 ET라고 놨을 때 이거를 인버트 할 수 있다면 이건 없어지고 여기에 인버트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네요. XT를 어떤 잔차의 다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기 위해서 인버트, 알파를 인버트 하는 거를 베타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베타는 지금 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잔차에다가 지금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베타는 폴리노미얼은 뭐의 폴리노미얼입니까? 무빙 에버리지의 폴리노미얼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한 건 뭐냐면 ARP 프로세스를 일단 쭉 이렇게 쓰고 그 폴리노미얼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 개수들의 합이 있는 다항식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뒤집을 수 있다면 인버트를 할 수 있다면 그 인버트 한 값을 인버트를 한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보면 x의 t가 베타라는 인버트 한 값 이것은 곧 알파를 인버트 한 값이죠. 거기에다가 잔차를 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결국에는 MA 코이피션트 폴리노미얼이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냐면 알파라는 AR의 폴리노미얼을 베타라는 무빙 에버리지 폴리노미얼로 서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세팅을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ARP가 아니라 AR1을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AR1으로 줄어들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걸 이번에는 우리가 알파 폴리노미얼, 물론 항이 두 개밖에 없지만 알파 폴리노미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폴리노미얼을 뒤집을 수 있다고 얘기를 지금 가정을 했으니까 알파 폴리노미얼을 뒤집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베타 폴리노미얼이 붙고 거기다 잔차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베타 폴리노미얼의 잔차가 나게 되고, 이것을 처음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알파 폴리노미얼에다가 xt를 곱한 게 잔차가 된다는 이 세팅을, 자, 이 세팅에서 x의 t는 베타 폴리노미얼의 잔차를 곱한 것과 같다는 세팅으로 바꾼 거니까, 자, 그럼 알파와 베타 폴리노미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알파를 한번 뒤집으면 베타 폴리노미얼이 되는 거고, 그 말은 그 즉시 베타를 한번 뒤집으면 다시 알파가 된다는 관계가 이렇게 도출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알파를 인버트 한 거를, 그러니까 알파 폴리노미얼 AR에 쓰이는 코에피션트들을 모은 것을 인버트 한 것을 이런 다항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너 콜모그로프 프레딕션 포뮬라에서 다시 살펴보시면 이 어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베타 폴리노미얼, 이것은 곧 지금 MA 프로세스에서 온 겁니다. 그것을 S기보다 더 과거치만 취하는 오퍼레이션이 이 어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4-26-2에서 자, 여기 보시면 베타를 인버트한 건 알파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베타는 알파를 인버트한 걸 된다 그랬으니까 베타를 알파 인버트한 것과 같이 바꿔 놓겠습니다. 자, 요것을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4-26-3에서 알파를 인버트한 것을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S보다 더 먼 과거만 취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가까운 과거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 이후에 아주 먼 과거들만 이런 식으로 뽑아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알파 S를 다 이렇게 앞으로 뽑아내면 거기서 남는 것들은 이런 식이 남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폼을 잘 살펴보시면 이것이 곧 4-26의 3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다시 알파의 마이너스 1 인버트한 것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지금 위너 콜모그라프 포뮬라를 쓰려면 이 오퍼레이션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위에 세팅을 활용을 하면 그 어니힐레이션 오퍼레이션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된다? 알파를 S승, 알파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지금 이 세팅에서,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세팅에서 알파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코에피션트, 레그 하나 붙은 코에피션트에다가 S승 한 거에다가 알파 폴리노미얼을 인버트 한 거, 지금 이것을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결과를 또 도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이미 도출했던 오리지널 위너 콜모그라프 포뮬라를 다시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비디오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어니힐레이션 오퍼레이션 결과를, 자, 요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베타를 인버트 한 것은 알파라고 4-26-2에서 우리가 추론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것을 깨끗하게 다시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잘 보시게 되면 이것과 이것이 인버트 관계 때문에 지워지게 되고, 아주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즉 AR1 프로세스에서 XT가 X의 T-1의 알파만큼 영향을 받고 전체만큼 영향을 받는 AR1 프로세스에서 여기 알파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부터 S만큼 더 나아간 미래 값의 추정값은 X라는 시계열이 통상 갖는 평균값에다가
평균값에다가 거기서 평균값을 뺀 것을 값에서 빼고 그 다음에 알파 S승만큼을 곱하면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직관이 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알파가 1보다 작은 수라고 치고 S가 굉장히 큰 수라고 쳐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0.001에 뭐 예를 들면 1000승 뭐 이런 식의 숫자가 되겠네요. 이게 알파 S승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계열에서 아주 먼 미래를 예측을 하는 AR 모형은 결국엔 무엇과 같다? 그냥 이 시계열이 갖는 평균값을 아주 먼 미래의 추정값으로 쓰는 것과 다르지 않고, 만약에 S가 아주 작은 값이면 약간의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이만큼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AR1 모형에 대해서 AR1 모형에 대한 추정치를 expectation S만큼 더 나아간 시점의 추정치를 지금까지 구해봤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ARP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포어캐스트를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과거 비디오에서 지금 박스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AR1 프로세스의 프레딕션 포뮬러에 대해서. 자, 첫 번째, X가 AR1 프로세스를 따를 때 AR1이니까 과거치가 하나가 있고 YT라는 게 붙는데, 우리가 이 이후로 아마 이것을 이제 잔차라고 통상은 부르게 되었죠. 첫 시간에는 저희가 YT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걸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벡터 형식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ARP 프로세스에 있는 시스템을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벡터 형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자, 간단히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자, 이것과 이것을 곱하게 되면 x의 죄송합니다. 요것과 이렇게 곱하게 되면 x의 t-1에는 베타 1이 붙고 베타 2에 x의 t-2가 붙고 점점 해서 과거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잔차가 붙는 형식으로 돼서 xt가 나오고 그 위에 것들이 뭐 줄줄줄 붙게 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x의 t라는 값, 오늘 값을 나오는 이 벡터는 어떻게 형성을 볼 수 있냐면, 자, 이 h라는 매트릭스, 자, 코에피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 실제 관측치들이 나오는 x라는 벡터가 이렇게 나오고, 잔차가 있는 벡터가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1-5식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냐면, 오늘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값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벡터는 과거를 우리가 p개만큼의 과거치를 쓰겠다고 하면 그 p 과거치에다가 h라는 요 코에피션 매트릭스를 p승한 거만큼을 일단 취하고 그 다음에 잔차 부분을 더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잔차에 대한 거는 y의 t-0에 h 0승, 즉 이거는 그냥 yt죠. 그 다음에 h를 한 번 곱한 것에 y의 t-1승,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에다가 y의 t-1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0인 이런 벡터를 곱한 거, 그 다음에 h를 두 번 제곱한 거, 이걸 두 번 제곱하고 그 다음에 y의 t-2승 이런 식으로 쭉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도출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부터 TS만큼 떨어진 미래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 이 벡터를 계산한 것 중에서 어떤 컴포넌트에만 관심이 있냐면, 요게 이제 가장 최근 걸로 업데이트된 요 첫 번째 라인들을 곱해서 나온 요런 것들만 저희가 관심이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게 지금 x의 t인데 이게 만약 st 플러스 s가 되면 여기에 뭐가 붙고, 자, 여긴 가장 최신 데이터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계산이 이것과 이것을 곱하고 이것을 더한 것이 지금 s의 t 플러스 s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계산들은 우리한테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S의 t 플러스 s 요 맨 위 첫 컴포넌트 엘리멘트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 윗단에 있는 이 벡터의 첫 번째 엘리먼트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만 알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뭐만 케어하면 되냐면 우리는 요것만 케어할 것이고 그것은 이것과 이것의 합으로 도출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런 스피릿에서 4-2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x의 t 플러스 s만큼의 먼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관심 있다고 칠 때, 요것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오냐면 지금 요것 중에서 맨 위에 거, 요 매트릭스와 요 벡터를 곱한 것 중에 맨 위에 있는 엘리먼트에다가 이 잔차들을 쭉 더한 게 되겠죠. 잔차에다가 그 다음에 h를 여러 번 제곱한 것들을 순서대로 쭉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h를 i만큼 제곱승했을 때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요것을 i번만큼 제곱했을 때 i승만큼 제곱했을 때 나타나는 매트릭스를 h의 i승이라고 쳤을 때 거기 중에서 예를 들면 1행 1열, 뭐 1행 P열까지 가고 P행 1열부터 P행 P열까지 해서 이 컴포넌트를 각각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할 경우에 x의 t 플러스 s에서 뮤를 뺀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h의 i승만큼 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몇 번을 승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s기만큼의 미래를 추정을 하는 거니까 h의 s에 관련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h의 s라고 탔을 경우에 그 중에 첫 번째 거기에다가 x의 t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다가 x의 t-1을 곱하고 여기서 이것과 그 다음에 x의 t 그 다음에 x의 t-1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과 이것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곱하고 등등 해서 쭉 더한 값이 일단 이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잔차를 전부 다 더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없어질 거니까 그냥 제가 굳이 계산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차들을 지금 쭉 더할 텐데 예를 들면 h를 한 번도 안 곱한 거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잔차 중에서 이번 기수 잔차 그 다음에 h를 한 번 제곱한 것 중에서 지난 시간 잔차 두 번 제곱한 것 중에서 그저께의 잔차 등등등등 해서 이건 다 벡터입니다. 쭉쭉쭉 해서 더한 것이 이것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엘리먼트들만 뽑아 놓은 게 이것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코에피션트들이 쭉 붙을 거예요. 근데 그 코에피션트는 제가 굳이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금방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노테이션이 약간 불편하니까 여기 있는 노테이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제가 심플하게 알파 1, 2, 3 해서 p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내려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expectation을 취하기 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x의 t기에 나오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 취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expectation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실제 값을 계산을 한 거였고 우리는 만약에 내일 거를 예측을 해본다고 칩시다. 내일 데이터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것은 내일 데이터에 대한 expectation인데 오늘 데이터부터 어제 데이터, 과거 데이터를 쭉 봤다는 가정하에 이것을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측을 하려면 지금 이것을 예측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미래에 있는 잔차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는 잔차들은 전부 다 기대값이 뭐다? 0입니다. 기대값이 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디스터번스 신문에 갑자기 나와서 알게 되는 뉴스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대값을 0을 하고 잡으면 이 부분이 전부 다 날아가게 돼서 이 부분만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내일 일어날 일의 기대값에서 뮤를 뺀 것, 평균을 뺀 것은 알파 우리가 만약에 p개만큼의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있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가정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형에서 이 개수값은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제 관측치들은 전부 다 알 수 있는 값들이죠. 여기 이 xt, t-1 쭉쭉 해서 t-p-1까지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평균들도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우리가 현재로서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니까 이 값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이네요. 자, 요 단계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번에는 자, 오늘이 있고 오늘부터 이틀 이후의 expectation을 구하게 되면 요것을 그냥 한 기수만큼만 앞으로 더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x의 t가 t 플러스 1이 되고 자, 잘 보시면 x의 t가 t 플러스 1인데 오늘 저희는 지금 이 시계열에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t 플러스 1에 대한 데이터는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에 t 플러스 1을 직접 쓸 수는 없고 t 플러스 1을 우리는 그냥 추정한 값 오늘 현재 그것은 오늘 데이터, 과거 데이터들을 쭉 봤다는 가정하에 내일 데이터가 얼마인지 익스펙트를 한 것이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값이 되고 나머지들은 실제로 액추얼 값입니다. 왜? 이것은 오늘 현재로서 전부 다 관측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 해트를 안 붙였어요. 해트를 안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깨끗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모래 값을 익스펙테이션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아는 값과 모르는 값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는 값 일단 여기 다 알죠. 자, 여기 다 알고 여기 다 알고 여기 다 알아. 쭉 다 알아요. 이것도 심지어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값은 결국에 뭐만 모른다? 이것만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값은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값은 여기서 오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4-29에서 이 값들은 전부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 hat x에다가 요 꺽쇠 표시한 것에다가 요것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약간 복잡하게 이런 식이 나오고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는 미래에 오늘부터 이틀 후의 데이터를 익스펙트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거의 익스펙테이션도 수식에 포함이 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현재로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여기 있는 과거치들은 전부 다 이것은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오늘로서 알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건 다 처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다소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되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시점에서 데이터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내일 자료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모레 자료를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속칭 말하는 recursion을 하시면 어제까지 우리가 S만큼 미래로 갔을 때의 값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리커션을 통해서 SP 데이터에 대해서 오늘로부터 S만큼 떨어진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